계약 만료일에 맞춰 이사 나가려고 하는데 느낌이 쎄한 게 분명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다가 최실 통보하니까 계약 자동 연장됐어요. 나 이미 신혼집 계약했는데 그럼 3개월 월세 내고 나갔어요. 뭐라는 거예요? 계약일 맞춰 나가는데. 혹시 묵시적 갱신이라는 말을 듣고 이 영상을 클릭하셨나요? 오늘 영상 잘 보시고 묵시적 갱신이 뭔지,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부동산에서 계약을 할 때 이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특히 월세로 짧게 1, 2년 계약하시는 분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퇴실하식 2개월 전 계약 연장에 관해 상의하기로 되어 있죠. 이거 계약할 때 부동산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대부분 기억 못합니다.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 그 누구도 퇴실에 관한 이야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실시간으로 3개월씩 자동 연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계약 만기일이 27년 5월 6일이면 27년 3월 6일까지는 퇴실 통보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하루가 지난 27년 3월 7일에 퇴실 통보를 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3개월 연장되어 27년 6월 7일에 퇴실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임차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이라서 만약에 임대인분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그냥 법대로 하자 한마디면 끝. 이미 퇴실 통보일이 지난 임차인분들은 지금부터 주목해주세요. 먼저 내가 계약한 부동산의 임대인에게 연락을 했는데 임대인이 아닌 관리하는 부동산이 전화를 받는 경우입니다. 10중 8구 3개월 뒤에 나가셔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손해 없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영상 뒤쪽에 안내해드렸으니까요.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번에 임대인이 전화를 받는 경우입니다. 임대인분의 성향에 따라 묵시적 갱신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전화해서 슬쩍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303호 세입자인데요. 곧 만기일이라 퇴실하고자 연락드렸습니다. 여기서 임대인 반응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 네. 부동산에서 집 보러 가면 집 좀 보여주세요. 네, 이러면 바로 이사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보통의 임대인은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 없으셔서 연장하시는 줄 알았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쁘게 지내다 잊고 있었는데 계약 종료일에 맞춰 나가면 될까요? 여기서 임대인이 자동 연장, 묵시적 갱신 등을 언급한다면 법적으로 불리한 건 사실이나 양해를 구해볼 수 있겠죠. 임차인분의 성향에 따라 임대인과 합의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도 법이지만 합의만 된다면 그게 곧 우리만의 법이니까요. 임대인이랑 말이 잘 돼서 손해 없이 나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월세 한두 달치로 금액을 최대한 낮춰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좀 잘못된 예시입니다. 계약서와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었는데요.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임대인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자, 이 부분은 계약 갱신 요구권이랑 충분히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계약 갱신 요구권은 임대인이 임차인을 막 쫓아내지 못하도록 임차인이 권리 행사했을 경우 2년 더 살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임차인을 위한 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분께 되려 세입자가 알려줘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묵시적 갱신되어 3개월 연장되었고 오늘 내가 해지 통보했으니 3개월 뒤에는 보증금 돌려주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문자로 남겨놓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특히 연세 있으신 어르신분들 본인 말씀만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럴 땐 계약했던 부동산에 도움을 청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빠르게 대처할 수만 있다면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니, 아예 0으로 만들 수도 있죠. 세입자 구하는 방법은 묵시적 갱신뿐만 아니라 남은 계약기간 중도 퇴실하게 되실 경우에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정보이니까요.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당근, 페이스북 등 지역 SNS 커뮤니티에 가입을 합니다. 내가 계약한 조건과 방의 사진을 올리고 세입자를 찾습니다. 자, 이때 보통 계약 조건은 계약일로부터 새로운 1년 혹은 2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임대인과 협의가 된 경우라면 남은 내 계약 기간, 예를 들어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3개월 만큼 살 단기 임차인을 구하셔도 됩니다.
단기로 방을 찾는 경우에는 방의 조건을 크게 따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찾는 수요도 꽤 있고요. 계약하겠다는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졌다면 이제는 계약서를 작성해야겠죠. 보통은 내가 계약했던 부동산에 부탁을 하면 무료로 적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이 폐업했거나 중개업자가 일을 그만두었다고 한다면 근처 부동산에 전화하셔서 부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는 중개 수수료 대신 계약서 작성 비용만 지불을 하시면 됩니다. 금액은 부동산마다 다른데요. 약 5에서 15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 금액에 따라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건 진짜 돈 안 되는 영업 비밀인데요. 계약서 작성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계약서 작성 비용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따로 안내드릴게요. 자, 다음은 셀프로 세입자 구하는 게 영 손이 많이 가고 힘들 것 같다. 혹은 셀프로도 구하고 부동산을 통해서도 최대한 빨리 구해서 손실을 최소화하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방법입니다. 계약한 부동산을 비롯한 주변의 부동산에 전화를 열심히 돌려서 손님 좀 빨리 구해달라고 하는 건데요. 이때 빠른 계약 성사를 위해 돈을 좀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1개월치의 월세를 대신 납부해주겠다. 계약하자.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나요? 묵시적 갱신에 대한 생생한 사례도 영상에 담아볼까 했는데요. 사례들이 워낙 상황별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쉽게 공감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겪고 계신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그 상황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를 포함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다른 시청자분들과 함께 고민해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견해도 답글로 꼭 남겨드릴 테니 이미 경험하셨던 분들이라도 앞으로 비슷한 문제를 겪게 될 분들을 위해 댓글로 조그만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